안녕하십니까. 가극단 미래라는 단체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지영입니다. 네, 저도 가극단 미래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유정숙입니다. 그때 이제 학생회들, 전국의 학생회들이 모여서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한총련이라고 하죠. 99년도에 제가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저도 한총련 대의원이 됐고 그로 인해서 수배자가 됐죠. 한총련이 이적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2004년이면 수배 6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활동들, 투쟁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무척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단과대 학생회장을 97년도에 했었고 그 이후에 98년도에 학교 이제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수배자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탈퇴서를 쓰고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또 총학생회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총련이 이적 단체니까 탈퇴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안 그러면 잡아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98년도부터 수배자가 돼서 사실 2004년, 2005년 이때가 거의 7년 차, 8년 차 이렇게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사실 그때 되게 의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고 거기서 참 뭐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도 가고 다 이렇게 열리고 완전히 다 그냥 사람들 만나는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 한총련이라는 단체는 이적 단체여서 국가보안법 위반인 건데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게 적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모든 적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 적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 북한에 가서 다 지금 놀고 막 함께 어울리고 학생들도 다 같이 만나서 뭐 회의도 하고 뭐 같이 캠핑도 하고 막 이랬던 상황인데 왜 나만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렇게 수배자가 되어 있지? 이런 게 엄청 괴리감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그때는 이게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고 왕래를 하는데 이런 상태여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 법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게 너무 확실하게 정말 다 당연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탈퇴서를 썼단 말이죠. 97년도에. 그러고 나서 삶이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못하고 산다는 거. 뭘 해도 눈치 보고 뭘 해도 자기 검열하고 뭘 해도 자꾸 탓만 하고 막 진짜 머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이 사회에 나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인 건데 내 한계에 대해서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걸 인정받지 못하는 인권 침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 내가 이건 아니야. 이게 옳아. 이 길을 가야겠어. 나는 이렇게 해야겠어라고 결심하고 나니까 예전에 내가 그렇게 정말 사람으로서 이건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화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높은데 북한에 대한 적이라는 규정 그리고 오랫동안 빨갱이 몰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면 좋은 얘기여도 같은 주장을 하면은 우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북이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고무찬양이 되고 남북이 관계를 개선해야 되니까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북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게 이적 표현물 소지가 되고 다 조항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한 발 더
번영하는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국가보안법이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이제 마지막 3일 동안 국회 안에 이제 고공 크레인 도서관 국회 도서관 뒤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공사 중이어서 고공 크레인이 설치가 돼 있었고 크레인에 올라가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더 많이 알려보자라는 취지로 기획된 투쟁에 이제 수배자 2명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크레인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벽이 다 설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벽을 밟고 근데 가벽을 딱 밟자마자 중심이 흔들리는 거죠. 밟고 중심을 잃고 떨어져서 발을 꽝 바닥에 부딪혀서 그랬는데 아픈 구, 먼 구 이런 거는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그 상태로 바로 크레인으로 직행을 했고 근데 문제는 크레인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렵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크레인이 이렇게 철근 같은 걸로 밟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를 밟고 올라가서 그 위 계단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올라가 보자 그랬는데 그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밑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밑이 깊게 파여 있고 철근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난간을 타고 올라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되게 순간 무섭더라고요. 순간 무서운데 지금 우리가 국가보안법 수배자로 사는 것이 실제로 평소에 사는 것이 아닌 어쩌면 죽은 것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고 내가 지금 위험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우리가 올라갔고 이제 그 선배님이 조금 더 등치가 커서 그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이가.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때 어떻게 힘을 내보자. 선배님이 나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어떻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끝까지 올라가서 농성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크레인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가족들에게도 알려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바로 또 올라오시게 됐죠. 근데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거기 저희가 가지고 간 물이 바로 꽁꽁 얼어서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3일을 있는 거다 보니까 소변도 봐야 되는데 참 난감했어요. 공간이 좁아서 난감했지만 무슨 통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화장실로 하자고 해서 소변을 보면 바로 얼어붙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이제 그때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침낭에 뭐 핫팩에 옷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수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지들이 흰색 파카를 사줬어요. 근데 그걸 입고 올라가서 옷이 기름때로 다 그렇군요. 더러워진 기억이 납니다. 여의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시작하면서 단식을 한다. 처음에는 몇 분이 하셨고 그다음에 늘어나고 이렇게 했던 게 순식간에 1,000명이 확 늘어서 12월 그 연말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여의도에서 딱 만들어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막 떠올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게 신기한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나쁜 법이고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안 좋게 작용하는 법인지 그리고 피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순식간에 열망을 한꺼번에 확 모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국민적 합의가 뭐 완벽하게 막 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진보 민주 진영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이번이 기회다. 어떻게든
몇 명이 단식을 하든 뭐 결단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국가반법 철폐해야 된다 이런 결기는 대단히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좀 아쉽고 안타까웠던 거는 국민적 합의를 아주 높게 만들지는 못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런 강한 압박, 압력 이런 국민적 합의를 통한 어떤 강한 압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린우리당이 보수 적폐 당의 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자당 내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실제 그때 의장 그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상정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면 그거는 괜찮은데 적폐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키지 못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만 명 청원을 했잖아요. 근데 국회 청원이 엄청 힘들어요.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청원 발의를 하면은 또 진행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청원을 못 받으면은 또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또 청원을 하려면은 거기에 또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은 이제 녹록지가 않단 말이죠. 정말 너무 빠르게 진짜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와 진짜 되게 열망이 높고 이걸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악법이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또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느꼈던 것 같고 그랬던 게 있어요. 일단은 저는 아직 패배감에 젖으면 안 된다. 예전에도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해서 되겠어? 좀 이런 형태의 패배감에 젖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냥 국회의원들 뭐 가반 넘으니까 이제 상정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것도 완전 금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박근혜 정부 탄핵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민주당이나 이런 데 입장이 아니었던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도 국민분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이게 정말 그거를 정말 이 국회의원들이 아 진짜 이거 정말 반대하면은 나한테 큰 타격이 되겠구나. 내가 정말 반통일 이런 사람으로 딱 낙인 찍히겠구나. 이런 공포감 정도까지 들어줘야지 이게 사실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2004년 5년 그때 만약에 폐지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폐지가 되었더라면 아마 적폐들이 다시 재집권하는 일은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잖아요. 처음에 이승만이 만들고 박정희가 반공법까지 만들고 전두환이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합쳐서 국가보안법 7조가 생기고 적폐들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것인데 이 법을 그대로 놔둔다면 다시 적폐들이 어쩌면 재집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물화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라는 것을 더 많이 알려낼 필요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국가보안법이 계속 이번에도 살아남는다면 이 미래가 더 순식간에 좋아질 수 있는 미래가 조금은 더 어렵고 힘들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때에 꼭 반드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국민들의 열망인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